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사는 58세 남성 마크 톰슨. 30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고, 이제 딱 1년 후면 은퇴를 앞두고 있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폐암 3기. 수술 불가. 남은 시간 1년.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사위의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장인어른, 한국 병원 한번 가보시죠. 미국 병원 두 곳에서 같은 진단을 내렸는데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생명을 한국 의료진이 살려낸 겁니다. 그것도 미국 의료비의 25분의 1 가격으로 말이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큰 행운이 깃들 겁니다. 마크 톰슨은 58세였습니다. 시애틀의 한 중견정보기술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30년 하고도 3개월째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요즘 시대의 한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의 산증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마크는 회사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매년 받는 정기검진이었죠. 별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문제 없었고 재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은 들었지만 약 먹으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담배도 20년 전에 끊었고 술도 주말에 맥주 한두 캔 정도만 마셨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검사실 기사가 화면을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사 선생님께 확인 좀 받아야겠어요. 마크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실수로 잘못 찍었나 보다 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톰슨 씨, 폐에 뭔가 보이는데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마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폐에 뭔가 보인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마크는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하얀 덩어리가 보이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CT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마크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 수잔에게 말했습니다. 수잔은 55세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결혼한 지 32년째였습니다. 수잔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마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수잔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CT 검사 예약은 일주일 후에 잡혔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원래 그렇습니다. 급하다고 해도 예약이 밀려 있으면 기다려야 해요. 그 일주일이 마크에게는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인터넷을 뒤지면서 폐에 생기는 종괴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검색할수록 불안해졌죠. 드디어 CT 검사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22일이었어요. 시애틀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였습니다. 검사 자체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기계 안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있으면 됐어요. 하지만 그 10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기다려야 했어요. 마크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마크,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마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3일 후인 3월 25일 담당 의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씨, 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화로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투였습니다. 마크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마크와 수잔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사가 CT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폐 상엽에 3.2cm 크기의 종괴가 보입니다. 림프절도 부어 있고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악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성. 그 단어가 마크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악성이라는 건 암이라는 뜻 아닙니까?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봐야 확실합니다. 조직검사는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을 떼어내는 검사였어요. 예약은 4월 1일로 잡혔습니다. 만우절이었죠. 마크는 생각했습니다. 제발 만우절 장난이었으면 좋겠다고. 검사 당일 마크는 국소 마취를 받았습니다. 목구멍으로 가느다란 관이 들어갔어요. 불편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보면서 조직을 채취했죠. 검사는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또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마크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사라는 28세로 2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한국계 미국인 데이빗이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민우였죠. 사라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사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크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라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마크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도 자기만큼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4월 8일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크와 수자는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종양내과 전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비소세포 폐암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마크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폐암 중에서도 흔한 종류라고 했습니다. 병기는 3기입니다. 림프절 전이가 확인됐고 종양 크기와 위치상 수술은 어렵습니다. 수술이 어렵다고요? 그럼 어떻게 치료합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종양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완치 가능성은요? 수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3기 비소세포 폐암의 5년 생존율은 약 15%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마다 다르니까요. 15%. 마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85%는 5년 안에 죽는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평균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입니다. 물론 치료 반응이 좋으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1년. 마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기한테 남은 시간이 1년이라고요? 은퇴까지 딱 1년 남았는데 은퇴를 못 해본다는 겁니까? 아직 손주도 못 봤는데 말이죠. 병원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마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수잔이 남편을 부축했어요. 차에 타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세컨드 오피니언 받아봐요. 다른 병원에서도 확인해봐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진단을 한 병원 의견만 믿을 수는 없었어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스탠퍼드 대학병원이 암치료로 유명하다던데. 집에 돌아와서 마크는 스탠퍼드 의대 부속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있는 병원이었죠. 미국에서 손꼽히는 암 전문 병원이었어요. 예약은 2주 후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2주 동안 마크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출근할 기력이 없었거든요. 집에서 하루 종일 인터넷만 뒤졌어요. 폐암 치료, 폐암 생존율, 폐암 말기 증상. 검색할수록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사라가 남편 데이빗과 함께 시애틀로 날아왔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꼭 나을 수 있어요. 마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실 마크는 사위 데이빗을 처음 만났을 때 반대했었습니다. 2020년 여름이었죠. 사라가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집에 데려왔는데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마크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백인 남자와 결혼하길 바랐거든요. 데이빗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32살이었고 한국에서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마크는 냉랭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건축 설계사입니다. 수입은 괜찮습니까? 노골적인 질문이었죠. 데이빗은 당황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연봉 $8만 정도입니다.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마크는 코웃음을 쳤어요. $8만. 자기 연봉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사라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아빠는 왜 데이빗을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게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더 나은 사람이요? 돈 많은 백인 남자 말씀하시는 거죠? 사라가 울먹였어요. 아빠, 전 데이빗을 사랑해요. 데이빗은 착하고 성실하고 저를 정말 아껴줘요. 피부색이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마크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몇 달간 사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명절에도 집에 안 왔습니다. 2021년 초 데이빗이 혼자 시애틀로 왔습니다. 장인어른 될 분을 뵙고 싶습니다. 마크는 거절했지만 수잔이 만나보라고 설득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데이빗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톰슨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크는 시큰둥했습니다. 할 말이 뭔가?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한국계라서 수입이 적어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라를 평생 아끼고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한국에서 다시 오셨고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데이빗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크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남자라니. 요즘 미국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라가 행복하면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라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빗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진심이 마크한테 전해졌습니다. 이 젊은이가 진짜 딸을 사랑하는구나. 마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사라를 행복하게 해줘. 2022년 봄 사라와 데이빗이 결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국식 전통 혼례도 했습니다. 데이빗 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준비했죠. 마크는 처음 보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불편했지만 딸이 행복해하니까 참았어요. 박순자 여사가 한국 음식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 떡. 손님들이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그날 마크는 데이빗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 데이빗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제 목숨처럼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데이빗은 약속을 지켰어요. 사라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크도 사위를 인정하게 됐죠. 이제는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4월 22일 마크와 수잔은 팔로알토로 갔습니다. 시애틀에서 차로 12시간 거리였어요. 비행기를 타는 게 더 빠르지만 마크는 운전하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에 세계적인 의료진들. 마크는 기대했어요. 여기서는 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어쩌면 시애틀 병원이 실수한 건 아닐까? 종양내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시애틀에서 가져온 CT 영상과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하더군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애틀 병원 진단이 맞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3기가 확실합니다. 마크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수술은 정말 불가능합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종양 위치가 큰 혈관 가까이 있습니다. 수술하다가 대출혈 위험이 있어요. 게다가 림프절 전이도 있고요. 항암과 방사선으로 종양을 줄인 후에 수술 가능성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듭니까? 수잔이 물었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었죠. 의사가 대략적인 견적을 내줬습니다. 항암 치료는 한 사이클에 약 $1만 입니다.
보통 6사이클 정도 하니까 6만 달러. 방사선 치료는 총 3만 달러 정도. CT랑 각종 검사 비용 합치면 추가로 2만 달러. 입원비는 하루에 약 1만 달러고요. 수잔이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최소 11만 달러. 한화로 1억 4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것도 보험 적용 전 금액이었습니다. 마크의 보험은 디덕터블이 5천 달러였고 그 이후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5천 달러 디덕터블을 내고 나머지 10만 5천 달러의 20%는 2만 1천 달러. 합치면 2만 6천 달러. 한화로 약 3,4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치료가 잘 되면 그렇다는 거고 합병증이 생기거나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더 나올 수 있었어요. 마크는 30년간 모아온 은퇴 자금을 생각했습니다. 약 12만 달러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비로 2만 6천 달러를 쓰면 은퇴 자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치료받으면서 일을 못하니까 수입도 끊기고요. 일단 치료를 시작해 봅시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항암 1차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애틀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12시간을 운전하는 동안 마크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1년밖에 못 사는 걸까? 딸의 결혼식은 봤지만 손주는 못 보는 걸까? 30년간 일한 보람도 못 느끼고 가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사라와 데이빗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수잔이 대답했습니다. 스탠퍼드에서도 똑같은 진단이 나왔어.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한대. 사라가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마크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빗이 마크를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제 말씀 들어주시겠어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빗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제가 한국 의료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있는데요. 암치료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화면에는 병원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폐암 수술 건수가 미국 유명 병원들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비용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제 어머니 고향 친구분이 여기서 폐암 수술 받고 완치됐다고 하셨습니다. 마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의료가 좋다고 해도 미국 최고 병원만 하겠어? 게다가 난 한국어도 못하잖아.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는 국제진료센터가 있습니다. 영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리고 장인어른,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수술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마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위 말이 맞았어요. 어차피 미국에서는 항암만 하다가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시도해보는 게 나쁠까요? 비용은 얼마나 되는데? 마크가 물었습니다. 데이빗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밀검사 비용이 약 100만 원, 미국 돈으로 800달러 정도입니다. 수술비는 약 1,500만 원, 미국 돈으로 1만 2천 달러 정도고요. 마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검사만 2만 달러인데 한국에서는 검사에 수술까지 해서 1만 3천 달러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마크는 수잔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데이빗 말이 맞는 것 같아.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수잔도 밤새 생각했던 터였습니다.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에서는 희망이 없다잖아요. 마크가 사라와 데이빗을 불렀습니다. 한국에 가보기로 했다.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데이빗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제가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데이빗은 즉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 환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진료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6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였는데도 답변이 왔더라고요. 미국 환자분 진료 가능합니다. CT 영상과 조직검사 결과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빗은 즉시 시애틀 병원에 연락해서 영상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에 전송했어요. 이틀 후 세브란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호흡기 내과 김태준 교수님께서 자료를 검토하셨습니다.
직접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최대한 빨리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마크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약 하나 잡는데 2주씩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이틀 만에 검토하고 답변을 주다니요. 게다가 최대한 빨리 예약을 잡아준다고요? 일주일 후인 5월 6일 예약이 확정됐습니다. 5월 15일 오후 2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호흡기내과. 마크는 항공권을 알아봤어요. 시애틀에서 인천까지 직항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비행시간 약 11시간. 왕복 항공권 가격은 이코노미석이 1인당 1,200달러였습니다. 둘이 가면 2,400달러. 비즈니스석은 5,000달러가 넘었어요. 마크는 이코노미석으로 예약했습니다. 비용을 아껴야 했거든요. 숙소도 알아봤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근처 호텔이 하루에 약 15만 원, 미국 돈으로 120달러였어요. 2주 정도 머물 계획이니까 총 1,680달러. 항공료 포함하면 4,000달러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훨씬 쌌습니다. 마크는 은퇴자금에서 5,000달러를 인출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장기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상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마크, 건강이 최우선이야. 필요한 만큼 쉬게. 5월 14일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마크는 짐을 쌌어요. 약, 진단서, CT 영상 복사본, 여권, 신용카드. 간단한 옷까지.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2주면 돌아올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크는 잠을 설쳤습니다. 한국에 가면 정말 다른 진단이 나올까요? 아니면 똑같은 말을 듣게 될까요? 만약 똑같다면 괜히 먼 길 가는 거 아닐까요? 5월 15일 아침 6시 마크와 수자는 시애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사라와 데이빗이 바래다 줬어요. 아빠, 엄마, 좋은 소식 갖고 오세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비행기는 정오에 출발했습니다. 11시간 비행이 시작됐어요. 마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애틀 시내가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알래스카 상공을 지나고 베링해를 건너고 시베리아 상공을 지났습니다. 기내식이 2번 나왔습니다. 마크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수잔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한국 의료가 좋다잖아요. 11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16일 오후 4시였어요. 시차 때문에 하루가 건너뛰었습니다. 마크는 피곤했지만 동시에 긴장됐어요. 드디어 한국에 왔구나.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박순자 여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데이빗의 어머니였습니다. 65세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5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을 받고 마중을 나온 거였죠.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 박순자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했어요. 피곤하시죠? 호텔 가서 쉬세요. 내일 병원 같이 갈게요. 박순자 여사가 예약해준 호텔은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미국 호텔보다 작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마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차 때문에 정신이 몽롱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의사를 만납니다. 그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희망을 줄까요? 아니면 미국과 똑같은 말을 할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마크는 눈을 떴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2시간도 안 잔 것 같았습니다. 수잔도 잠을 설친 얼굴이었어요. 오전 9시 박순자 여사가 호텔로 왔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병원 가기 전에 죽이라도 드세요. 근처 식당에서 전복죽을 먹었습니다. 마크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어요.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입맛이 없는데도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오후 1시 30분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건물이 정말 컸어요. 마크가 다녔던 시애틀 대학병원보다 더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톰슨 씨, 어서 오세요. 예약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는 외국인 환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가 들렸어요.
세계 각국에서 환자들이 오는 게 분명했습니다. 10분 후 이름이 불렸습니다. 마크 톰슨. 마크와 수잔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김태준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였어요. 안녕하세요, 톰슨 씨. 저는 호흡기 내과 김태준입니다.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 교수는 자세히 병력을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흡연 경력은 어떤지, 가족력은 있는지. 마크는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김 교수가 CT 영상을 컴퓨터로 띄웠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언가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화면을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반복했습니다. 여러 각도로 영상을 돌려보더군요. 마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다른 걸 발견한 걸까요? 톰슨 씨, 이 영상을 보면 종양이 오른쪽 폐 상엽에 있는 건 맞습니다. 크기도 3.2cm로 미국 보고서와 일치하고요. 그런데 김 교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뭔가요? 마크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종양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일반적인 비소세포 폐암이라면 경계가 불규칙하고 주변 조직으로 침윤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김 교수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가능성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폐에 생기는 종양이 전부 악성은 아닙니다. 양성 종양일 가능성도 있고 악성이라 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다시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명확하게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얘기하네요. 조직 검사는 미국에서 이미 했는데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는 채취한 부위와 염색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검사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수잔이 물었습니다. 실용적인 질문이었죠.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CT 재촬영이 약 20만 원, 기관지 내시경과 조직 검사가 약 70만 원입니다. 총 9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마크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90만 원이면 미국 돈으로 약 720달러. 미국에서는 같은 검사가 1만 달러 넘게 나왔었어요. 1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언제 검사 가능합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CT는 오늘 저녁에 가능합니다. 기관지 내시경은 모레 오전으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마크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검사 하나 예약하는데 일주일씩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이나 이틀 후에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빨리 가능합니까?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병원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환자분들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마크는 CT 촬영실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찍었던 것과 똑같은 검사였어요. 기계 안에 누워서 숨을 참고 있으면 됐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결과 나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확인하고 연락드릴 거예요. 마크는 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결과 나오는데 3일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다음날 나온다고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근처 삼계탕 식당에 갔습니다. 이게 한국 보양식이에요. 몸에 좋아요. 박순자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었어요. 마크는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데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맛있네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수잔도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크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김 교수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마크는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더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혹시, 정말 혹시. 다음날 오전 10시 김 교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씨, CT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마크와 수잔은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김 교수가 새로 찍은 CT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 종양은 일반적인 비소세포 폐암과 양상이 다릅니다. 김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종양 경계가 매우 깨끗합니다. 주변 조직 침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 석회화가 보이죠? 이런 특징은 양성 종양이나 저등급 악성 종양에서 나타납니다. 마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양성 종양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직 검사를 해봐야 확실합니다. 내일 오전 검사 예정이니까 그때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마크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정말 양성 종양이라면, 만약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면, 마크는 상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희망이 자꾸만 커졌어요. 5월 18일 오전 9시 기관지 내시경 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국소 마취를 받았어요. 목구멍으로 가느다란 관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검사였죠. 김 교수가 직접 검사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종양 부위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조직을 채취했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검사는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끝나고 나니 목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직을 병리과에 보냈으니 결과는 3일 후에 나올 겁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또다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미국에서 기다릴 때는 절망 속에서 기다렸지만 지금은 희망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5월 21일 김 교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톰슨 씨,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세요. 목소리 톤이 밝았습니다. 마크는 직감했어요. 좋은 소식이구나. 마크와 수잔은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둘 다 너무 긴장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국제진료센터 복도를 지나 김 교수 진료실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김 교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마크는 알았어요. 좋은 소식이 틀림없구나. 앉으세요. 김 교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마크와 수잔이 나란히 앉았어요. 김 교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이 아닙니다. 마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교수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이 아니에요. 폐유암종입니다. 폐유암종. 마크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폐유암종은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입니다. 매우 드문 종양이에요. 전체 폐 종양의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암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악성 종양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폐암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고 전이도 거의 하지 않아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는요? 김 교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폐유암종의 경우 수술적 절제가 표준 치료고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완치율 90%. 마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5년 생존율 15%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완치율 90%라고 합니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미국 병원에서는 왜 이걸 폐암이라고 했을까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폐유암종은 매우 드물어서 경험이 많지 않은 병리과 의사가 보면 일반 폐암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할 때 사용하는 염색 방법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고요. 그럼 미국 병원이 틀렸단 말씀이네요? 수잔이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틀렸다기보다는 드문 케이스를 놓쳤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도 30년 가까이 호흡기 내과 의사 생활을 했지만 폐유암종 환자를 20명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그만큼 드문 병이에요. 마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간 20명. 그렇게 드문 병을 자기가 걸렸다니. 그리고 미국 병원 두 곳이 다 놓쳤다니. 만약 한국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항암 치료받다가 죽었겠죠. 수술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흉부외과 박준호 교수님께 의뢰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가능할 겁니다. 다음 주. 미국에서는 수술 예약 잡는 데만 한 달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일주일 만에 가능하다고요? 마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수술 방법은 흉간경 수술이 될 겁니다. 가슴을 크게 열지 않고 작은 구멍 몇 개를 내서 하는 수술이에요.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작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됩니까? 현실적인 질문이었죠. 김 교수가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약 800만 원, 입원비가 일주일 정도면 약 200만 원, 기타 비용 합쳐서 총 1,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1,200만 원. 미국 돈으로 약 9,600달러. 마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수술이 최소 28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3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정말 확실합니까? 정말 폐암이 아니라고요? 마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교수가 병리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전형적인 폐유암종 소견입니다. 세포 분열 속도도 느리고 괴사도 없고 신경 내분비 마커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확실합니다. 마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8세 남자가 의사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수잔도 남편을 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김 교수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에 마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정확한 진단을 내린 것 뿐이에요. 수술은 외과 선생님께서 하실 겁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크와 수잔은 한참을 서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뻤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즉시 사라한테 전화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새벽 5시였지만 급한 소식이었어요. 사라야, 아빠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암 아니래. 양성 종양이래. 수술하면 낫는데. 전화기 너머로 사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데이빗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의료가 좋다고 했잖아요.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데이빗, 내 덕분이야. 네가 한국 가보라고 안 했으면 난 지금쯤 항암 치료받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마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자기 목숨을 살렸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생명을 한국이 구해줬어요. 다음 날 마크와 수잔은 흉부외과 박준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였어요. 역시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톰슨 씨, CT 영상 잘 봤습니다. 수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 교수가 화면을 띄워서 설명했어요. 종양이 오른쪽 폐 상엽에 있습니다. 크기는 3.2cm. 주변 혈관이나 기관지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수술이 어렵지 않습니다. 수술 방법은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흉간경 수술을 할 겁니다. 옆구리에 작은 구멍 34개를 내고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어서 종양을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가슴을 크게 열지 않으니까 회복이 빠릅니다. 입원은 얼마나 합니까? 수잔이 물었습니다.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합병증이 없으면 일주일이면 퇴원 가능해요. 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마크는 미국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수술을 한다면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입원비가 하루에 1만 달러니까 2주면 14만 달러. 한국에서는 일주일 입원에 200만 원이라고 했으니 미국의 7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박 교수가 달력을 펼쳤어요. 이번 주 금요일 어떻습니까? 5월 24일이요. 오늘이 5월 21일이니까 3일 후였습니다. 마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능합니까? 박 교수가 웃었어요. 물론이죠. 응급수술은 아니지만 종양은 빨리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 오전 8시 첫 수술로 잡겠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술 과정, 가능한 합병증, 회복 기간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었어요. 마크는 꼼꼼히 읽고 서명했습니다. 수술 전날인 목요일 오후에 입원하세요. 검사 몇 가지 하고 마취과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마크는 생각했습니다. 3일 후면 수술이라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입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구나. 그날 오후 박순자 여사가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에 좋은 구경이라도 하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해요. 경복궁에 갔습니다. 마크는 한국 전통 건축물을 처음 봤어요.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조선시대 왕궁이에요. 600년 넘었어요. 박순자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마크는 감탄했어요. 600년 전 건물이 이렇게 잘 보존돼 있다니. 미국에는 이런 역사가 없었죠. 남산타워에도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 높은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아름답네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수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는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반찬이 20가지가 넘게 나왔어요. 이걸 다 먹습니까? 마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웃었어요. 조금씩 맛보세요. 한국 음식은 다양한 맛을 즐기는 거예요. 마크는 하나하나 맛봤습니다. 매운 것도 있고 짠 것도 있고 새콤한 것도 있었어요. 모두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맛있네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5월 23일 목요일 입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실은 5층 동관 508호실이었습니다. 1인실이었어요. 방 안에 들어가니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같았거든요. 침대, 소파, 책상, 화장실, 샤워실이 다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미국 병원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마크가 감탄했습니다. 미국 병원 병실은 좁고 낡았는데 한국 병실은 넓고 깨끗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슨 씨. 저는 담당 간호사 김미영입니다. 영어로 인사했어요. 지금부터 수술 전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폐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병실에서 했어요.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검사 받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한국에서는 다 방에서 하네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김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환자분 편의를 위해서요. 특히 수술 전 환자는 안정이 중요하니까요. 오후 5시 마취과 의사가 왔습니다. 수술 중 마취에 대해 설명했어요. 전신 마취를 할 겁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수술이 끝나요. 깨어나면 회복실에 있을 겁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톰슨 씨는 다른 질환이 없고 건강하세요. 위험도는 매우 낮습니다.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죽이었어요. 수술 전날이라 가벼운 음식 드셔야 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호박죽이었는데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밤 9시 박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긴장되시죠?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요. 박 교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런 수술 수백 번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종양이 깨끗하게 사라질 겁니다. 그날 밤 마크는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입니다. 가슴을 연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이 종양만 없애면 완전히 건강해진다니까요. 새벽 5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술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링거를 꽂았습니다. 금식은 지키셨죠? 네, 어젯밤 9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7시 30분 이동 침대가 왔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마크가 침대에 누웠어요. 수잔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수술실이 있는 3층으로 내려갔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박 교수를 만났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밝은 조명, 각종 기계들, 수술복 입은 의료진들. 마크는 수술대 위에 누웠어요.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마취 시작합니다. 천천히 10까지 세세요. 하나, 둘, 셋. 마크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넷, 다. 그리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마크는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목이 칼칼했어요. 옆구리가 뻐근했습니다. 톰슨 씨, 깨어나셨어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회복실에 계세요. 수술이 끝났다고요? 마크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 수술실에 들어간 게 8시였으니 5시간 반이 지났네요.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톰슨 씨,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마크는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기관삽관 튜브가 아직 있어요. 곧 빼드릴게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튜브를 빼니 좀 나았습니다. 물. 마크가 간신히 말했어요. 간호사가 얼음 조각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조금씩 녹여 드세요. 아직 물은 마시면 안 돼요. 1시간 후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수잔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수술 잘 됐대요.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종양이 완전히 제거됐대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박 교수가 병실로 왔습니다. 수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양을 포함한 폐엽 일부를 절제했어요. 림프절도 몇 개 떼어냈는데 전이는 없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제거된 겁니까? 수잔이 물었습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조직검사 최종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오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완전 절제됐어요. 마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완치될 수 있어요. 첫날 밤은 힘들었습니다. 옆구리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진통제를 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2시간마다 왔어요. 혈압 재고, 체온 재고, 산소 포화도 확인하고.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매번 물어봤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간호사 부르면 30분은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왔습니다. 한국 간호사들 정말 친절하네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둘째 날 배액관이 빠졌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나오는 액체를 빼내는 관이었는데 이게 빠지니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 걸어 다니셔도 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마크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을만 했어요. 수잔이 부축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걷기 운동이 회복에 도움됩니다. 하루에 56번 걸으세요. 간호사가 조언했습니다. 마크는 하루 종일 복도를 걸었어요. 걸을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 식사가 일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에서 밥으로요.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다 드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입맛이 돌아왔어요.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병원 밥이 맛있었습니다. 미국 병원 음식은 정말 맛없기로 유명한데 한국 병원 음식은 집밥 같았어요. 넷째 날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폐가 잘 펴지고 있어요.
회복이 빠르네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마크는 기뻤어요. 다섯째 날 마크는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 샤워도 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요. 수술 부위에 물이 닿으면 안 됐거든요. 여섯째 날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퇴원 가능합니다.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마크는 놀랐어요. 벌써 퇴원이라니. 미국에서는 최소 2주는 입원한다고 했는데 퇴원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잔이 물었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외래 진료 오세요. 상처 확인하고 조직검사 최종 결과도 그때 알려드릴게요. 일곱째 날 퇴원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검사를 받았어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정오쯤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원무과에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 입원비 7일간 140만 원, 검사비 80만 원, 약제비 50만 원, 기타 30만 원. 총 1,100만 원. 미국 돈으로 약 8,800달러였습니다. 마크는 신용카드를 꺼냈어요. 한 번에 결제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크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으면 얼마였을까? 최소 28만 달러. 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도 5만 달러는 넘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8,800달러. 미국의 32분의 1. 믿기지 않는 가격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수술 후에는 미역국 먹어야 해요. 한국 전통이에요. 마크는 미역국을 한 그릇 비웠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인 6월 4일 마크는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부위는 많이 나았어요. 통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박 교수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아주 잘 아물고 있어요. 이제 샤워할 때 물 닿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최종 결과를 보여줬어요. 역시 폐유암종이 확실합니다. 절제면도 깨끗하고 림프절 전이도 없어요. 완전 절제됐습니다. 완전 절제. 마크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안 해도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폐유암종은 수술로 완전 절제되면 추가 치료가 필요 없어요. 다만 정기검진은 받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요? 처음 2년은 6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CT 찍으시면 됩니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기검진쯤이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거기서 검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 오실 때마다 저희 병원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만약 한국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비소세포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폐유암종은 일반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 치료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마크는 알았습니다. 결국 죽었을 거라는 뜻이죠.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건강하세요, 톰슨 씨. 미국 가서도 잘 지내시고 또 뵙기를 바랍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마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암이 아니었고 수술도 성공했고 완치됐구나. 그날 오후 마크와 수잔은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명동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살렸어. 마크가 수잔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내 두 번째 고향이야.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사서 강변에 앉았어요. 한강 다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서울의 밤이었어요. 여보, 우리 1년에 한 번씩 한국 오자. 검진도 받을 겸. 마크가 말했습니다.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란의 식구도 데리고 오고. 마크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어요. 맥주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한강에서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죠. 며칠 후 귀국날이 다가왔습니다.
6월 7일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박순자 여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사돈 어른 건강하세요? 또 오세요? 박순자 여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크가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녕, 한국. 고마워, 한국.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11시간 비행 끝에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사라와 데이빗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손주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3살 손녀 엠마가 달려왔습니다. 마크가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2달 전만 해도 이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는데. 아빠, 정말 다 나으신 거예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치됐어. 한국에서 수술받고 깨끗하게 나았어. 데이빗이 장인을 껴안았습니다. 장인 어른 축하드립니다. 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데이빗,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네가 한국 가보라고 안 했으면 난 지금 없었을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우리 집이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달라졌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다음 날 마크는 회사 상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복직하고 싶습니다. 상사가 놀랐어요. 마크, 정말 괜찮은 거야? 암 치료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재검사 받았는데 양성 종양이었어요. 수술로 완치됐습니다. 세상에, 정말 다행이구나.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6월 10일 마크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겨줬어요. 마크, 건강해 보이는데. 한국에서 수술받고 완치됐어. 한국? 한국까지 갔어?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마크가 설명했어요. 미국에서 폐암 진단받았는데 한국에서 재검사했더니 양성 종양이었다고. 수술비도 미국의 30분의 1이었다고.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한국 의료가 그렇게 좋아? 비용도 엄청 싸네. 그날 점심시간 마크는 동료들한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빠른 진료, 정확한 진단, 친절한 의료진, 저렴한 비용.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마크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시애틀 병원에 갔습니다. CT를 찍었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재발 없음. 폐는 정상.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톰슨 씨, 완전히 건강하시네요. 마크는 기뻤습니다. 한국 수술이 정말 성공적이었구나.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떻게 진단이 달라진 거죠? 우리는 분명히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했는데.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의사 말로는 폐유암종이 매우 드문 종양이라서 오진하기 쉽다고 하더군요. 조직검사 염색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폐유암종은 정말 드물어요. 저도 경력 20년 동안 2-3 케이스밖에 못 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단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크가 따졌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리과에서 검토한 결과였고, 마크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난 일이고 자기는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미국 최고병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2025년 1월 마크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확히 31년 근속이었어요. 회사에서 퇴직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마크, 수고 많았어. 건강 챙기고 행복하게 지내. 상사가 말했습니다. 마크는 감개무량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퇴직 못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약 15만 달러. 30년간 모은 은퇴자금 12만 달러와 합쳐서 총 27만 달러. 한국에서 치료비로 8,800달러를 썼지만 여전히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만약 미국에서 치료받았으면 어땠을까요? 본인 부담금만 5만 달러. 은퇴자금이 7만 달러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게다가 항암 치료 효과도 없어서 결국 죽었겠죠.
2025년 5월 마크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여행이었어요. 사라와 데이빗, 손녀 엠마도 함께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와 박 교수를 만났어요. 톰슨 씨, 1년 만이네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김 교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CT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어요. 재발 없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세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마크는 두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교수님들 덕분에 살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검진을 마치고 가족들과 서울 구경을 했습니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명동. 엠마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한강에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수잔이랑 둘이서 먹었던 그 치킨이었어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음식 맛있어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마크가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렇지? 할아버지도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해. 사라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작년 이맘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를 잃을까봐. 마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한국이 나를 살렸어. 데이빗이 한국 가보라고 안 했으면 난 지금 없었을 거야.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몰랐어요. 한국 의료가 이렇게 훌륭한 줄. 그냥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로 권해드렸는데 정말 잘 됐네요. 마크가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내 덕분이야, 데이빗.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한국 여행을 마치고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마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녀와 놀아주고 수잔이랑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했어요.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작은 가구를 만드는 게 재미있었어요. 마크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컨드 오피니언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병원 진단만 믿지 말고 다른 병원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걸. 특히 중대한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최고 병원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마크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암 진단받은 친구들한테 특히 강조했어요. 꼭 세컨드 오피니언 받아봐. 그리고 한국 의료도 고려해봐. 비용도 싸고 수준도 높아. 실제로 마크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립선암이었는데 로봇 수술을 받고 완치됐어요. 비용은 미국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마크는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 의료 관광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였어요.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들이었지만 일반 미국인들도 꽤 있었어요. 마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폐암 진단, 절망, 한국행 결정, 재검사, 수술, 완치. 청중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한국 의료의 장점은 3가지입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첫째, 빠릅니다. 검사 예약이 며칠 안에 잡혀요. 둘째, 저렴합니다. 미국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수준이에요. 셋째, 수준이 높습니다. 의료진이 전문적이고 친절합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대형 병원에는 국제진료센터가 있어서 영어 통역을 제공합니다. 의사들도 영어를 잘하시더군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보험은 적용되나요?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 보험은 한국에서 적용 안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워낙 저렴해서 보험 없이 내도 미국에서 보험 적용받는 것보다 쌉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마크한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혹시 병원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국 갈 때 주의할 점이 뭔가요? 마크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2025년 12월 마크는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마크의 한국 의료 이야기라는 이름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하고 한국 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방문자가 점점 늘었습니다. 한 달에 수천 명이 블로그를 찾았어요.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치료받고 완치됐습니다. 마크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한국 병원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문제가 많네요. 마크님 이야기가 충격적입니다. 마크는 블로그를 통해 한국 병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세브란스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각 병원의 특징, 강점, 국제진료센터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의료비 비교표도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수술 비용을 나란히 놓았죠. 맹장 수술 미국 평균 33,000달러, 한국 150만 원 약 1,200달러. 폐암 수술 미국 평균 28만 2천 달러, 한국 1,500만 원 약 1만 2천 달러. 심장 우회술 미국 평균 12만 3천 달러, 한국 2천만 원 약 1만 6천 달러.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저렴했어요. 어느 날 한 독자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도 폐에 종양이 발견됐는데 의사가 암이래요. 한국에 가보는 게 나을까요? 마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세요. 한국도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진단도 정확하고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몇 달 후 그 독자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검사 받았는데 양성 종양이라고 하네요. 수술 받고 완치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크는 뿌듯했습니다. 자기 경험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다니. 2026년 1월 현재 마크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정기검진에서 이상 없음. 재발 없음. 완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60세가 된 마크는 손녀 엠마와 자주 시간을 보냅니다. 마크는 손녀한테 자주 말합니다. 엠마,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건 한국 덕분이야.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란다. 이번 주말 마크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사라와 데이빗, 엠마, 그리고 수잔.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엠마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한국어 배울래요. 그럼 한국 가서 말할 수 있잖아요. 마크가 손녀를 안아줍니다. 그래, 배우자. 우리 엠마 똑똑하니까 금방 배울 거야. 데이빗이 말합니다. 제가 가르쳐 줄게요. 저도 한국어 잊어먹지 않게 같이 연습하면 좋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수잔이 한국 음식을 만들었어요. 불고기와 잡채. 박순자 여사한테 배운 레시피였습니다. 맛있어요. 엠마가 소리칩니다. 온 가족이 웃습니다. 마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이 순간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마크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세컨드 오피니언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병원이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중대한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다른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둘째, 한국 의료의 우수성입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수준 높습니다. 의료 관광 목적지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셋째, 포기하지 않는 것에 힘입니다. 마크는 미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가능성을 찾았고 결국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사랑입니다. 사위 데이빗이 한국을 권하지 않았다면, 딸 사라가 설득하지 않았다면, 아내 수잔이 함께 가지 않았다면 마크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마크가 처음에는 반대했던 한국계 사위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운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마크는 지금도 데이빗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 젊은이를 편견 없이 받아들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위를 가족으로, 아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정기검진 꼭 받으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그리고 큰 병 진단받으면 꼭 세컨드 오피니언 받으시고요. 한국 의료도 고려해보세요.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마크 톰슨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이 포기한 생명을 한국이 살렸습니다. 한국 사위 덕분에 살아난 미국인 장인의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